그야말로 피프티 사태의 폭로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직접 취재하지 못해도 최대한 자료를 발췌해서 정리 전달을 드리고 있을 뿐인데도 이 정리 전달하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 피프티 사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악을 이미 뛰어넘어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앞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의 회의록까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고, 나아가서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소, 고발,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쏟아진 상태입니다. 그것뿐일까요?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을 둘러싼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퍼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난전도 이런 난전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자, 우선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도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여론은 소속사를 두둔 멤버를 비판, 법정에서 기존 아이돌 사건처럼 판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피프티 사태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때 기존의 사례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평론가와 지금 이 기자분들이 등장해서도 이야기를 할 만큼 이 피프티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오죽했으면 이 GQ라고 하는 GQ 매거진,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서 이렇게 패션 잡지로 많이 보는 잡지이기도 하죠. 밖에 나와서도 우리가 패션 그리고 뷰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많이 보는 잡지사인데, 이곳의 언론 사이트에서 GQ에서 운영하는 언론 사이트에서도 오죽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변에 대한 거센 후폭풍을 다루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웬만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이 GQ에서 다루는 걸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이렇게 패션을 다루는 곳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더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지금 마구마구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피프티 사태, SBS가 고소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나섰다고 했는데, 자, 이런 기사가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SBS 막아 꼈나? 레드벨벳 조이의 갑질,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파 논란까지. 그야말로 SBS 직원과 레드벨벳 조이 사이에 갑질 파문이 겹치면서 피프티와 함께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사태가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 레드벨벳 조이라는 멤버와 SBS 직원 간의 갑질은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니까 SBS 직원이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인 조이에게 반말을 하고 고함치는 등 소위 갑질한 사실까지 알려져 공분을 사게 됩니다. 이 갑질 파문이 바로 오늘 21일 이렇게 어제 오늘 사이에 터진 건데요. SBS TV 동물농장 MC 조이는 최근 서울 목동에서 진행된 TV 동물농장 녹화에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녹화 전 사옥에서 팬들을 만났고, 이 조이라는 멤버가 팬들에게 다가갔을 때 SBS의 한 직원이 고함을 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짜증 섞인 말투로 저리 비켜라, 빨리 들어가라고 뒤로 물러나라니까 라는 등의 예의 없는 태도를 보여서 이 조이라는 멤버와 팬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안전을 위한 안내였다라고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이게 이런 핑계가 먹혀들 리 없습니다. 그러니 SBS가 제작한 그것이 알고 싶다도 편파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깜짝 놀랄 주장을 한 유튜버가 등장합니다. 고위직만하는 엠바고 오메가X?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자 전 소속사가 이 유튜버의 허위 주장을 고소하겠다라고 나섰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 이게 얼마나 사태가 커졌는지 SBS에서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한 제작진 측에서 방송국에서 유튜버를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영상 삭제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좀 내용을 읽어보니 자, 유튜버 임지용이라는 분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피프티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속에 전 소속사 대표의 갑질, 폭언 등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오메가X의 템퍼링을 SBS 취재진이 도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직접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SBS 측의 입장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소속사에서 갑질했다라는 주장에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요. 일부 유튜버가 우리 소속사를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주장으로서 편파적으로 기획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영상에 언급된 사건들에 대해 당시 취재를 요청하고 관계된 모든 인물과 업체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영상을 게시해야 했지만 전 소속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명백한 진실인 것처럼 해당 영상을 올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자, 이 영상에는 간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SBS가 피프티 템퍼링 사건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아이돌 템퍼링 사태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건 엔터테인먼트 업계분들 중에서도 고위직 분들만 알고 있는 엠바고에 속한다. 굉장한 비밀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SBS가 혼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분들의 허락을 받았다 라면서 이때 그룹 오메가X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 때 소속사의 대표가 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이렇게 강제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SBS에서 단독 기사를 내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저녁 기사로 내보냈다고 해요. 이 뉴스를 기반으로 이 아이들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아이돌 템퍼링 작업에 SBS가 직접 참여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영상들이 모두 짜인 조작판에서 노란한 영상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메가X라는 아이돌을 빼내간 건 다날이라고 하는 유통사다. 이 다날이라는 곳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하던 와중에 아이돌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X와 다날이 힘을 합쳐서 SBS에 청탁을 넣었고 이 소속사의 대표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뉴스 기사를 터뜨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오메가X의 멤버들이 이전 소속사를 상대로 이 폭로한 영상에 연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해요. 몇 달 전부터 전 소속사 대표를 자극을 하던 중에 이 대표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자리를 비우자 이때 이 사건을 뉴스 기사와 영상을 통해 터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메가X 멤버들 역시 자신들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에 대해 팬들이 보다 못해 찍어 올렸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사실 그건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짜고 친 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형 회사로 넘어갈 거야 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전 소속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당 영상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오메가X 소속사죠. 전 소속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오히려 이 오메가X가 새로운 소속사로 넘어가고 난 뒤에 전 소속사를 위해서 저 유튜버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적 형사 고소를 예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SBS가 도와줬다. 그런 영상을 제작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SBS 입장에서 그 영상 안 지우면 우리도 고소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당 유튜버는 기자가 나중에 단독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기사를 썼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이 취재진은 멤버나 그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사를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스파이어 엔터 또는 해당 유튜버 측에 그런 발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 사실도 없다.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공개해라. 이러한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라기보다는 저 오메가X 사태를 제작했었던 방송국 입장에서 고소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문제 유튜버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S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당장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근데 이 오메가X 사태와 피프티 사태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과연 무엇이 진실이 맞을까요? 이 와중에 깜짝 놀랄 증거들이 공개가 됩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60여 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까지 했음에도 통편집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이진호 유튜버 영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일반인들이 볼 땐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뭐야?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지금 유리하게 이렇게 지금 방송 편집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심각하죠. 그리고 굉장한 비밀들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인물 있죠? 제프 벤자민이라고 하는 이 K-팝 전문 기자. 피프티 그룹이 굉장히 불쌍하다라면서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멤버가 알고 보니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옆에 누군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죠?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누구로 보이세요? 바로 더기버스의 소속 관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과 이미 사진을 7월 17일 날 이렇게 찍었던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7일이면요. 지금보다도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에 나서서 이렇게 등장을 했었다.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요? 애시당초 도대체 저 외국인 기자는 누구냐? 라는 이야기도 많은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쏟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프 벤자민이라는 K-팝 전문 기자 알고 보니까는 더기버스의 직원과 이렇게 사진까지 찍을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번 피프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더기버스와 멤버들에게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애시당초 안성희 씨가 치과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한 제작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진호 유튜버가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더기버스가 직접 피프티 멤버들을 결정적으로 마음을 움직였었던 회의록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을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 3초 정도밖에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존재한대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회의록이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죠. 6월 9일 미팅 내용에 새로운 피프티 SNS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 왜 필요했을까요? 6월 9일이면 언제입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5월 31일 날 이미 더기버스 멤버들은 용역계약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6월 9일 날 지금 보니까는 피프티의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여기에 또 다른 이슈도 있어요. 뭐 무슨 어떤 팀장님에 대해서 구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회의록에 적어 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트랙트의 직원이었던 전종환, 바로 어트랙트 컨텐츠 팀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전달받은 자료에는 구글 이메일이 모조리 삭제가 되어 있었죠. 근데 왜 이 팀장님에 대해서 구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바비 웨스티. 일단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땡땡땡 어머니를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 이러한 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비 뮤직비디오는 긍정적이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백이사님, 이제 전 대표님과 소통하면 안 된다. 이게 백이사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누구가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백이사가 전홍준 대표님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고, 전홍준 대표님도 이제 백이사와 직접 소통 못하겠다. 안성일 씨와 소통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통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 피프티 멤버들의 SNS 계정은 이미 존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계정을 이미 만들 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더기버스는 이미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됐고요. 그것도 자신들이 4월 말일 날 어트랙트 측에 통보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까도 계속 나오는 피프티 사태, 정말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멤버들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엄청난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영상을 삭제해버렸고 거기에 대한 공식 입장문이라고 하기에는 고소만을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이 대중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시사고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명정대하고 중립적이고 팩트에 입각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방송을 시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정하지 않고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각종 의혹과 최악의 여론만을 형성시키고 있으니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대중분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또 다른 시사고발, MBC의 PD수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PD수첩이 나서줘서 경쟁방송사이기도 한데 KBS PD님이 실제로 예능 PD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MBC의 PD수첩이라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와는 다르게 피프티 사태를 정조준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제 내피셜이 아니라요. 실제로 PD수첩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게시판을 보면 난리 났습니다. 정직한 방송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PD수첩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프티 그것이 알고 싶다가 편파 방송을 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피프티 관련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피프티 사건의 무시한 음모를 제발 밝혀주세요. 사기꾼 취재 집단 그것이 알고 싶다 말고 피프티 달아주세요. 피프티 사건 방송 제작 부탁드립니다. 피프티 사건 재조사를 통한 방송을 해주세요. 지금 이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믿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프로그램 폐지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PD수첩으로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애탄 요청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애탄 요청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애시당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자신들이 제공받은 자료를 투명하게 팩트를 담아 공개만 했어도 그리고 마지막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전혀 관련 없는 아이돌 그룹을 빗대어 감정에 호소하는 편지 낭독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사건을 PD수첩에서 다뤄달라. 지금 이런 이야기 폭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피프티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로 정말 엄청난 폭로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인터뷰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입장도,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황당한 입장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거기에 깜짝 놀랄 소송전까지, 그야말로 엉망진창 아주 대난리입니다. 이 피프티라는 그룹의 이야기를 벌써 수개월 동안 들으셨을 분들은 지겨울 만도 한데 이런 반응들이세요. 까도 신기하다. 어떻게 까도 신박할 정도로 미담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까도 악담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나. 이 정도 되면 정말 신기할 정도다. 이런 반응들도 너무 많은 상태인데요.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많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의 심각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PFT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이야기했었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했었던 바로 반찬통을 집어던진 이 사태. 마치 어트랙트 측에서 이야기를 하여 전홍준 대표님이나 그와 관련된 관계자가 반찬통을 집어 던졌다라는 반응식으로 인터뷰를 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게 지금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에서 직접 공개한 CCTV 영상으로 보입니다. 소름 돋죠?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단 한 번도 PFT 측의 입장을 대변해 준 적이 없어요. 매번 증거들을 가지고 나와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확인시켜줘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세요. 연습생이 있고요. 키나 멤버가 있고요. 또 연습생이 있고요. 세나 멤버가 있고 아람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동그라미 친 인물,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더기버스 이사인 백이사입니다. 늘 바닥이 뭘로 보이세요? 이게 바로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이 멤버들이 부모님들에게 받은 음식을 이렇게 바닥에 집어 던져 놓은 건데, 이게 백이사다라고 디스패치는 강력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가 얼마나 소름 돋냐면, 이때까지 단 한 차례도 팩트 없는 기사를 낸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결정적일 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에서 이 사태에 대해 이 자료 영상을 입수하고서 공개를 한 거예요. 추가 취재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더 소름 돋는 거 보세요. 이 왼쪽 상단에 이 영상 패널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CCTV를 촬영하는 장면으로 보여요. 근데 이 장면이 이 작은 화면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CCTV라는 것이 사무실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곳은 어트랙트의 강남센터라고 해요. 그러면 어트랙트의 강남센터에 불려간 멤버들, 부모님들이 말했던 참담한 대우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백이사가 집어 던졌네요. 와, 이 장면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전홍준 대표님 했었다라고 말했었던 지금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지금 행보가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나아가서는 많은 언론사들도 이제는 다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PFT 후폭풍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방통심의위 민원 폭주까지 터져 나와서 시청자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뿔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폐지시켜버려라. 난리가 났어요. 자,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그룹 PFT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접수가 되면서 그 불만이 그야말로 폭발한 상태다. 스타뉴스의 취재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에 대한 시청자들의 민원 제기가 빗발쳤는데 21일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만 잡아도 무려 115건, 100건이 훨씬 넘는 민원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감정 호소, 감성 호소에 가까웠었던 이야기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이 시청자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국민청원까지 내세우고 나아가서는 프로그램 폐지시켜버려라. 현재 민원은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175건이 넘었어요. 이제는 175건이 넘었습니다. 와, 엄청난 사태입니다.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방심이 민원이 접수가 된 적이 있을까요? 정말 난리가 났고요.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면서 감정이 호소하면서 특히나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분들에 대한 분노까지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왜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마치 방탄소년단이 이 많은 아이돌 그룹을 다 짓밟고 올라간 것 마냥 표현을 했으며 이 피프티 사태의 최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중들의 시선이 가뜩이나 집중되어 있는데 갑자기 방탄소년단이라는 국위선양을 해온 엄청난 전세계 아이돌 그룹 그 무엇 하나 흠집조차 잡힌 적이 없는 그룹들을 내세우면서 방송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요.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파방송 논란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접수건만 175건이 접수가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PPT 영상 비공개 전환 편파 논란 못 견뎠다. 결국에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현재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 예고편이 잘못 말했네요. 자취를 감춰버렸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기 보면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었던 PPT 편 영상이 삭제 조치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있었지만 갑자기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되면서 댓글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송 종료 후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는 PPT 편파 방송이라며 해명을 요구하는 게시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PPT와 소속사 어트랙트 그리고 더기버스 간의 분쟁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PPT 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너무 커진 것이다. 뿐만 방송에서 언급된 것과 달리 전홍준 대표는 PPT 멤버들의 선발 등과 관련한 월말 평가에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참석했으며 이를 인터뷰한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크로스 체크,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 없이 방송을 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죠. 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레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과 편파 방송 논란 관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과연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와, 정말 이게 무슨 난리이겠습니까? 그리고 디스패치가 공개한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이 PPT 멤버들의 부모님들 이거 정말 몰라서 제보를 한 건지 알고서 제보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서 제보를 했다라면 이 불안함에 밤잠 이루기 힘들 것 같고요. 모르고 제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더기버스 측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더기버스의 배기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싸줬던 반찬을 저렇게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아이들은 죄인 마냥 고개를 숙인 채 보이시죠? 죄인 마냥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었을까요? 결국엔 누가 멤버들을 아꼈는지
그 팩트가 지금 하나하나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취재조차 하지 못하고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국 영상을 내려버렸고요.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어트랙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의제기, 연예계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공동 대응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다. 편파 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더기버스의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어트랙트의 고위 관계자는 바로 오늘 21일 오후 저번에 방송한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과 관련하여 방송사에 정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방송 직후 송출된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영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진행 중인 재판 자료들을 비롯하여 막대한 내용들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방영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단독 기사입니다. 어트랙트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의제기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미 오늘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사태에 대해 다뤘다. 양측이 양보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해당 방송은 피프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멤버 가족들과 일방적 주장을 중점적으로 내보내고 엔터 산업의 비전문가 의견을 담는가 하면 멤버들의 손편지 등을 소개하였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에는 편파 방송을 지적하는 비난글들이 쇄도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또 연예계에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서 가요 제작자들을 한탕을 노리는 도박꾼을 비교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낸 것과 관련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전부 다 발벗고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SBS 측은 이런 움직임들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첫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소속의 백모 씨 고소건 관련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의 백 씨를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어트랙트 측은 백 씨가 피프티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맺은 이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으로 어트랙트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인수인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6월 16일이 되어서야 더기버스 직원의 6개 메일에 계정 삭제를 당한 채 넘겨받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팩트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피프티 사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요, 편파 방송 논란의 비판을 받다 못해 영상을 비공개했고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모님들이 말했던 주장과는 전혀 정반대로 오히려 대기사가 반찬을 집어던지고 아이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이 충격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팩트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민원이 폭주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청원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를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알고 보니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막대한 자료들조차 다 전달을 끝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을 마치 악덕 사장인 것처럼 소개를 해버렸죠. 결국 그 결과는 정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소 씨가 과연 뭐라고 하는지 내가 똑바로 지켜보겠다. 자, 제가 중립기어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이미 수요일 전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분명히 드렸죠. 자,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덮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전달한 그 수많은 자료들을 모조리 공개하며 이 P40P40 사태에 대한 2편 방송을 제작하여 방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달랑 입장문만을 발표하며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그 사태 더욱더 최악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 더기버스의 백이사와 안성일 씨 굉장히 지금 초조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점이 더욱더 소름 돋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 더불어서 왜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지금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을 하나같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 멤버들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요?